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유방외과라는 병원에 환자들이 주로 오게 되는 주 증상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유방의 통증. 유방이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화끈화끈거려요, 젖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뻐근해요. 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유두분비물. 젖꼭지에서 뭐가 나와요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만져져요. 요 세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증, 멍울, 유두분비물.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가장 흔한 유방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유방 통증은 움직일 때 아픈 경우, 눌러서 아픈 경우,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 가끔 살아있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신호를 주는 정기적인 통증, 이 여러 가지들을 호소하시면서 오세요. 그 패턴에 따라서 유방 통증의 원인이 유방암이다, 유방암이 아니다 하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통증, 언제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자주 아픈지, 생리 전에 아픈지, 생리 후에 아픈지, 폐경은 하셨는지, 초경은 언제였는지, 임신하고 모유 수유는 하셨는지,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는 있는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문진표에 먼저 쓰게 돼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지? 내가 유방이 아파서 왔는데 그냥 검사해주고 암 있으면 있다, 암 없으면 없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나? 왜 개인정보를 저렇게 많이 알려고 하지? 유방 통증으로 와서 외래를 볼 때는 개인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진이 아니고, 유방의 통증이 유방의 병태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기본적인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경이 된 사람들은 보통 유방 통증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원래 없던 통증이 폐경 이후에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부가적인 증상들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는지, 운동을 하시던 분이 안 했는지, 아니면 직장을 바꿔서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 시간이 깊지 않은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유방 통증뿐이 아니라 온 몸에 있는 근골격계의 통증을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계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론의 기본이 되는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서들을 기준으로 이 통증이 유방 안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다 라는 단서가 이제 정해지면, 생리는 언제 하셨고, 폐경은 언제 했고, 주로 언제 아프고, 생리 끝나고 아픈지, 생리 전에 아픈지, 그리고 원래 자주 아팠는지, 아픈 부분이 혹시 멍울이가 만져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의사의 진찰이 시작될 거고, 실제 유방하고 양측 겨드랑이에 특별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없는 채로 통증이 될 때는 유방 안에 큰 병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교과서나 연구에 의하면 유방 통증으로 외래에 온 30, 40대 대부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 검사한 다음에 유방암이 있다고 진단돼서 통증이 단서인 경우는 3에서 5%?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보고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0명이 유방이 아파서 왔다면 3명에서 5명 정도가 그 안에 유방암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3에서 5%니까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상하기 좋게 대비를 하자면, 유방에 멍울이가 만져져서 온 30, 40대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진짜 유방암에 의한 멍울일 경우가 통증으로 온 3에서 5%보다 훨씬 높아서 30 내지는 50%까지도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40대나 50대에 유방암 발병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 갑자기 만져지는 유방 몽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 가끔 아픈 것보다도 훨씬 더 임상적인 큰 의미를 갖게 되죠.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유방 통증이 있어도 실제로 유방암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는 않으니까 갑자기 놀래서 유방암을 상상하면서 외래 진료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생리 전,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리하든 불규칙적으로 생리하든 생리 전에 우유 나오는 길과 유방과 유방 조직은 평소의 크기보다 약간씩 커지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난소가 수정을 하고 난소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위한 전조 준비가 배란이라면 그 배란 이후에 수정을 기다리는 동안 유방은 우유 나오는 길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임신이 시작되면 태반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유방은 우유 나올 길만 닦는 게 아니라 이제 우유가 만들어질 공장, 즉 소엽들이 증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가임기 여자의 임신 전 그리고 생리 전, 매 달마다 어떤 사람은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은 아마 2달에 한 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말로만 들어도 자궁은 임신을 준비하고 수정란을 키우려고 불편한 거고 유방은 임신이 돼서 아기가 만들어지고 아기집이 형성되고 나서 아기를 먹여 살릴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볼록볼록 뭉치고 아프고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구나 하는 게 생리통 그리고 유방통의 고전적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폐경한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겠죠. 예를 들어 한 달에 규칙적으로 배란을 하면서 수정란을 준비하지가 않으니까 규칙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규칙적, 비주기적, 일상적이지 않게 가끔 어떤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고 당연히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일어나니까 주기적으로 생리 전후에 유방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거고 배란을 했는데 수정이 되지 않아서 자궁 내막이 착상되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는 생리가 오게 되면 유방은 신호를 받아서 임신이 안 됐구나, 임신 유지 호르몬이 안 나오니 너는 우유 닦던 길을, 우유 나오는 길을 더 이상 닦지 말고 다시 쉬어 하면서 유방은 다시 부들부들해지고 뭉친 가슴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 아프던 가슴도 다시 가라앉아서 예약을 했는데 이거 유방외과에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했던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을 자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기적인 통증이 괜찮아져서 유방외과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를 판단할 때 첫 번째 해봐야 되는 체크리스트는 통증이 있건 없건 혹시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지를 체크하고 예약 취소해 주세요 하는 전화를 하셔도 충분하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이면 오른쪽 어깨 밑에, 왼쪽이면 왼쪽 어깨 밑에 수건이나 베개로 유방을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어깨 밑에 괴서 올리고 누운 자세에서 미끄러운 옷이 덮인 가슴이나 아니면 미끄러운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서 미끄럽게 가슴을 자가 검진을 해보면 바깥에서 젖꼭지로 동심원을 그리든 안쪽에서 바깥으로 만지든 위에서 아래로 내리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미끄러지는 굴곡인지 갑작스럽게 한 곳에 꼭 유방 뒤쪽에 돌을 숨겨놓은 것 같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부위가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만약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굴곡이 느껴진다면 예약을 취소하지 마시고
예약했던 유방통증 클리닉에 진료를 마저 받으시는 게 정말 내 유방이 통증은 없어졌지만 유방의 몽우리까지 다 건강한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이세요. 비주기적 통증은 주기적인 통증하고는 많이 다르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생리가 규칙적인 사람보다 불규칙한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드시는 약물, 위장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을 포함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주기적인 통증이라고 다 병적인 거로 정의할 수는 없고 검사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비주기적인 통증 역시 내가 비주기적 통증은 있는데 친구들 말에 의하면 유방의 아픔은 유방암이 아니라면서 하고 결론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되시고 진짜 통증은 왔다가 갔지만 내가 아팠던 이유가 유방에 몽우리가 생기려고 아픈 건지는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주기적인 통증이든 비주기적인 통증이든 그게 유방에 있는 질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면 어떤 단서로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결론을 듣고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세요. 이유야 어찌됐건 유방에 병이 있어서 통증이 일어나건 유방에 병은 없고 주기적이든 비주기적이든 통증이 있어서 유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은 어쩌면 장기적으로 유방 건강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일 수 있으니까요.